하겠지만, 그리고 뻔하겠지만, 우리는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우리 다음 주에 만나는 거예요. 그쵸? 한 주일 건너뛰고 내일은 뭐 잠깐 보는 거지만, 내일 수요일 날. 무슨 일이요? 어? 내일 수원이에요. 수원 내일은. 그래서 생명이 안 부른 거예요. 내일은. 생명이 어제 4시에 오고. 확 넣어. 자, 제가 그냥 좀 질문도 뭐 있겠지만은 풀어주고 싶은 문제들을 좀 적어보았어요. 사실은 제가 의도치 않게 130번까지 풀었는데 140번까지 풀어가지고 문제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문제 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좀 같이 하면서 좀 풀어주고 싶다. 그래, 이런 거는 좀 여기 좀 나오는 거다. 이건 안 나와도 이런 부분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하는 것들을 조금 골라서 제가 좀 와봤어요. 됐죠? 웬만하면 도형은 다 풀 거예요. 도형. 왜냐하면 사인, 코사인 법칙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도형은 제가 다 건드릴 예정이고요. 됐죠? 그 외에는 조금 필요한 것들을 좀 가져와서 설명을 해드릴까 하여 이렇게 좀 적어보았습니다. 자, 105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105번부터. 문제가 짧아요.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이런 느낌이에요. 됐죠? 그래서 저 친구의 포인트가 뭘까? 왜 선생님이 이 녀석을 포인트로 가져왔을까? 라고 한다면 사실 이 둘의 관계예요. 둘의 관계. 둘의 관계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됐죠? 만약에 x에다가 6분의 파이가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이 친구를 저는 a라고 둘 건데요. a라고 둘 건데요. 됐죠? 만약에 a에다가 똑같이 2분의 파이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질문했어요. 2분의 파이 더하면 얼마일까요? 생각해보자면은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됩니다. 90도 간격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르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 x에서 30도 뺀 거랑 x에서 60도 더한 거랑 관계는 90도 차이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식적으로 안 하더라도. 그러면 이 문제는 2 코사인 제곱 a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친구는 3 사인 a 더하기 2분의 파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a 더하기 2분의 파이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자, 우리 또 각변환이죠. 결국에는 2분의 파이가 나왔어요. 사인은 2분의 파이와 만날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제가 얘는 코사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코사인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 코사인 제곱, 얘가 2, 3면인데 사인의 영역이어서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임수분해를 쳐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요, 코사인은 1 이하 2분의 1 이상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코사인 그래프 하나 그려주세요. 코사인 그래프는 메롱 이건데 우리 범위가 하필 마이너스 파이부터예요.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필요해요. 좀 이렇게. 즉 여기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에 대해서 최고점은 어차피 1이에요. 최고점은 어차피 1. 그리고 2분의 1선을 쫙 그어주면 돼요. 2분의 1. 그럼 언제 2분의 1이야? 코사인은 60도. 맞나요? 즉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x 플러스 3분의 파이라 해야 돼요. 원래 마이너스 6에서 100이면 죄송.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된다? 3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양쪽에다 그냥 더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죠? 됐나요? 하고 싶었던 이야기 바로 저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각변환과 90도 차이 이거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 외에는 삼각부등식 그냥 푸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괜찮으실까요? 이 정도는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만약 이런 거 나오면 의심해봐야 되고, 혹시 90도 차이 아니야? 아니면 270도 차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둘의 관계. 알겠죠? 혹시나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106번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106번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은 이렇게 풀 거예요. 일단 주기가 누구예요? 항상 사인이나 코사인 탄젠트 나오면 주기가 제일 우선적입니다. 사실은. 자, 주기가 누구예요? 라고 하면은 주기는 a분의 2파이라고 하는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을 찾아놓고 시작할 겁니다. 됐나요?
그랬을 때 어느 점이 베타 옆에 여기 마지막에 찍히는 x좌표가 베타 옆에 찍히는 x좌표가 여기가 a분의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왜? 시작이 뭐였으니까 어차피 0이었으니까 한 사이클 맞나요? 한 사이클. 그럼 여긴 누구야? 여긴 당연히 a분의 파이가 되겠죠. 뭔진 몰라도 절반은 될 거야 이거야.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알파랑 베타의 특징은 뭐가 있다라고 했을까? 알파랑 베타의 특징은 이 선에 대해서 사실 어떤 거? 대칭이기도 하단 말이야. 2차 함수처럼.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은 것은 누구야? 라고 한다면은 나 이 둘 더한 건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한 거는 얘랑 얘 더한 거랑도 같아야 합니다. 간격이 똑같을 뿐이고 뭐죠? 요선 마이너스 알파, 요선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요. 됐죠? 그래서 이 a분의 파이 플러스 a분의 2파이가 되는 a분의 3파이가 되게 됩니다. a분의 3파이가 되게 됩니다. 됐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두 번째 조건이 뭐가 있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나 이거 대입하라는 거 아니야? 코사인 a분의 3파이를 했을 때 2분의 1이 돼야 돼요. 2분의 1? 의심해야지. 60도. 아까 했던 60도가 또 나온 거야. 그럼 정답 구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거죠. 상당히 좀 쉽게 풀 수도 있긴 하죠. 그쵸? 대칭성입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대칭성. 그쵸?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꼭 대칭성이 좀 있더라. 점대칭이 대부분이고 뭐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는 선대칭, 저것처럼 선대칭이 될 수도 있다. 요거를 좀 주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괜찮으실까요? 자, 108번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혹시 그 전에 또 질문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웬만하면 제가 다 해드릴 거니까. 107번 키워드는 넓이입니다. 107번의 키워드는 넓이입니다. 전체 넓이는 각각의 넓이의 합과 같다. 이걸로 아마 푸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런 문제 아니었나? 맞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길이 찾은 다음에 할 필요는 없네. 그냥 코사인 푸시해도 되고요. 뭐 상관없겠네요. 예전은 넓이군요. 자, 108번은요. 이거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보면 뭔 소리야 이게.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이거 정사각형이라고 문제되어 있잖아. 그리고 비율이 좀 나와 있어. 어떤 비율이 나있냐면 여기 1대5, 1대5 이렇게 나왔고요. 처음에는. 두 번째로는 여기 아마 1대2였나? 뭐 그렇게 나왔을 거야. 선생님 생각에. 맞죠? 이거는 어쨌든 간에 비율이야. 그럼 나는 이거를 길이화로 바꾸는 거야. 길이화. 얼마로 잡아버린가? 6으로 잡아버리는 거야. 길이를 6으로 잡아서 진짜 여기 길이를 1, 5, 1, 5 여기 잡아버리는 1, 5, 1, 5 그대로 잡아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 뭐로 잡아버리는 거야? 2랑 4라고 잡아버리는 거야. 2랑 4라고 잡아버리는 거야. 2랑 4라고 잡아버리면 정사각형이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PQ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5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QR은요 또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구해보시면 16 더하기 25라서 루트 41이 될 겁니다. 일단은. 근데 문제는 여기 다른 한 개의 길이에요. 맞죠? 다른 한 개의 길이는 낚이지 마시고 여기 1이라는 선을 잘라야 됩니다. 자르고 생각하셔서 S라는 점을 하나 잡아서 한번 한다면 여기 PS가 4가 돼요. PS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SR은 그냥 전체 길이 6이 돼요. 그럼 여기마저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면 루트 16 더하기 36 52인가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결국 누구 구해달라? 사인 세타인가요? 뭐 코사인 세타가 잘 기억나면 사인 세타네요. 그쵸? 코사인 법칙 쓰세요.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이 뭐였어요? 복습합시다. 시작. 코사인 세타는 2, 양, 옆 이렇게 시작한다고 했었습니다. 2, 양, 옆 됐죠? 양옆의 거 제곱들의 합 빼기 마주 보는 거 이렇게 적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게 되면요. 얘가 2루트 13이라서요. 4루트 65가 되고요. 계산을 빠르게 해보시면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친구는 41 하면은 11 되고 16 될 거예요. 그래서 약분돼가지고 65분의 4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구해야 되는 게 합이 누구야? 사인 제곱인데요. 저는 그 사인 제곱 이걸 그냥 이렇게 할게요. 사인 제곱이 1 코사인 제곱이에요. 우리 쓰던 공식 있잖아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이걸 써서 구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삼각형 그리셔가지고 그냥 찾으셔도 됩니다. 뭐 둘 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마지막 대입하시면 뭐 65분의 16을 빼는 거니까 뭐 쉽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뭐 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사실 사인 코사인 문제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내신에 가깝죠?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는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더 어려워. 원그려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109번은요 이제 좀 해볼까 하는데 이거는 중학교 성질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중학교 성질. 중학교 성질에 뭐가 있냐면요 원과 접점까지의 거리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내접 원, 내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심. 내심 이야기할 때 어떤 얘기에 이게 6이면요 여기도 6이 돼야 돼요.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가 2면요 여기도 2가 돼야 돼요.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삼각형 ABC 둘레의 길이가 하필 18이래. 그럼 다 더해서 그냥 빼주면 누구 남아 이거야? 4밖에 안 남을 거야. 다시. 그걸 12. 1 넣군요. 미안합니다. 1이군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순간적으로 감사는 잘못했어요. 자, 이거 푼것 같은데 몰라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구하라는 게 그거 같은 경우는 뭘 구하라 했지? 아하, 할 게 없네요. 자, 근데 얘는 아마 선생님이 예상하건데 얘는 아마 이거를 물어봤을 거야. 너희 넓이 다 알아? 라고 물어봤을 거야. 이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으로 이용해도 됩니다. 문제가. 됐죠? 자,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됐죠? 기본적으로 방법은 뭐 한다고? 우리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것이다. 됐나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각을 세타라 두고 먼저 시작을 할 거라는 거예요. 세타. 됐나요? 세타라 두면 사실 이거 반지르기 필요가 없었어. 필요 없는 거야 문제가. 그냥 원만 있었어 됐어. 사실. 됐죠? 그럼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또 시작해요. 코사인 법칙 이용할 거예요. 이 양옆은 7하고 3입니다. 49 더하기 9 마이너스 여기 8의 제곱인 64를 뺍니다. 그러면 밑에는 42분의 58인가요? 이게? 빼면은 6인가요? 7분의 1인가요?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제 예상하건데 확답은 못 드립니다. 제가 항상 그냥 빠르게 목표이라서. 미안합니다. 마이너스가 있군요. 됐죠? 그럼 이거 누구 차례에 삼각형 그려가지고 7분의 1이었던 세타가 있었으니까 루트 49 되려면은 루트 48인 루트 48 4루트 3인가? 그 답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사인 세타는 자 삼각비 할 때는요. 참고로 삼각함수 이거 할 때는 도형 활용 문제 할 때는 사인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코사인은 그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유는 뭐냐면 삼각형은 무조건 180도를 넘지 않습니다. 180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1,3면 2,3면입니다. 1,3면 2,3면은 사인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근데 코사인 탄젠트는 2, 4, 5면 가게 되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부호가 다를 수 있어요. 얘가 2, 4, 5면 가게라는 거야. 다른 말로는. 얘 사인은 무조건 그냥 양수예요. 사인. 됐죠? 자, 그래서 7분의 4루트 3 이렇게 되고요. 문제에서 만약에 요구한 거는 왜 저번에 반지름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맞나요? 이 R은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길이 해가지고 7분의 4루트 3분의 1분의 8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루트 3분의 14 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거를 2로 나눠주면은 루트 3분의 7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원래 요구한 거는 이렇게 풀어야 될 거예요. 이것도 방법일 거예요. 하나의 방법. 이거 저 옆에다 풀려고요. 됐죠? 왜냐면 제 풀이가 사실 길거든요. 60번 풀이가. 근데 이 풀이를 다른 풀이로 본다면 자, 선생님이 삼각형 넓이 공식을 조금만이라도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최소 3개는 기억해야 돼요. 최소. 됐죠? 첫 번째 방법이 누구였냐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하는 초등학교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는 누구였냐면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고 하는 친구. 이건 중3 때도 쓰고 고2 때도 한 번 더 쓴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방법입니다. 2분의 1 내접은 반지름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왜 아까 이거 뭐 물어봤다고? 너희 넓이 공식 다 알아? 라고 물어봤잖아. 그치?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때 7개를 다 맞춰요. 피스를 다 7개를 맞춘단 말이에요.
네 번째로는 또 어떤 공식, 다섯 번째 어떤 공식, 여섯 번째 또 어떤 공식, 그 중에 하나가 헤르메 공식, 신발끈 공식 이런 것도 있지만 두 개의 공식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일곱 개, 나 두 개 얘기했잖아 방금, 그쵸? 그럼 또 두개 보자 하잖아. 그 두 개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인 법칙에서 나와요. 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인 a분의 a는 2r이라는 게 나와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식이 변형되냐면 이 둘의 위치를 바꿔버려요. 이 둘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a 나누기 2r이 사인 a다 이렇게 적히는 거야. 됐어요? 이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되면요 이 두 번째 공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2분의 1 a, b하고 사인 세타가요. 사인 c거든요. 지금 c만 안 적었기 때문에 됐죠? 사인 c인데요. 사인 c는요 결국에 뭐가 되냐면 2r분의 c가 되는 거예요. 2r분의 c, 2r분의 c. 사인 변형입니다. 이건 그냥. 결국에 누가 된다는 거야? 4r분의 abc가 된다는 건데 그게 누구랑 같다면 돼? 얘 2분의 1 r 삼각형 둘레. 왜 내가 이걸 이렇게 적어두냐면 길이 다 나왔잖아. 그럼 해보는 거야. 4r분의 a 한 명은 그냥 아무거나 잡시다. 8, 7, 3 이렇게 적어버리는 거야. 하나씩. 됐나요? 그리고 은 2분의 1 내 저번에 반지를 왜 줬냐? 이럴 때 쓰라는 거예요. 3분의 2 루트 3 삼각형 둘레는 문제 제일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r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원래 의도는 이거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넓이 공식 다 못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누구만이라도 3개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억했으면 좋겠다. 추가적으로 외울 수 있으면 2개 정도 더. 신발끈하고 헤론 정도. 됐나요? 저거 몰라도 풀 수 있다는 거야. 저 넓이 공식. 알았지? 그래서 저렇게도 풀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가장 짜릿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정말 많이 나왔던 유형입니다. 이것도 옛날에 약간 옛날 유형 그래프 분석입니다. 얘는요 일단 110번 문제 fx가 sin k 파이 x인가 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범위는 k-1부터 k까지. 그렇죠? 잘 적었던 거 맞을 거예요. 자, 저랑 한번 이제 이 친구를 조져볼까 합니다. 됐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y는 코사인 파이 x인가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 친구를 하게 되면 항상 뭐부터 찾아달라고 했냐면 주기들 찾아달라고 해요. 주기들. 됐죠? 복수입니다. 복수. 둘 다니면 지금은. 그래서 각자 이 친구의 주기는 파이분의 2파이라서 2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얘는요 k파이분의 2파이가 되는 k분의 2가 될 겁니다. 일단 주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괜찮으실까요? 여러분이 그림이 잘 그릴 수 있다면 잘 그리시면 되고요. 저는 그림 좀 못 그리기 때문에 좀 가로 공간을 좀 많이 활용할 겁니다. K 어디까지 가달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5까지 가달라고 했거든요. 하필 5개 그릴 거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K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어서 5개의 세트를 한 방에 그리려고 합니다. 한 큐에. 왜? 범위가 잘렸어요. 범위가 자세히 보면 잘려 있어요. 그쵸? 잘려 있다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야? 나 그 구간만 그리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아까 저기서 하면 될까 생각을 해가지고 습관적으로 자리를 옮겨봤어요. 1, 2, 3, 4, 5. 그림 캡 안 나옵니다. 지금부터. 되겠죠? 조금 당황할 수 있어요. 되겠죠? 자, K가 1일 때부터 해봅시다. K가 만약에 1이라면 K가 1이라면 그러면 이 친구는 sin 파이 x가 됩니다. 파이 x가 되면서 범위는 0부터 1까지가 되버리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 1 넣어봐. 1 넣으면 뭐야? 주기가 2가 되는 거야. 근데 주기 2가 되고 싶은데 여기까지 이렇게 한 세트 그리고 싶은데 범위가 앞에 0부터 1이란 말이야. 절반만 딱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 위로 그려놓을게요. 최대값 둘 다 1과 마이너스 1이라서요. 됐죠? 그래서 얘는 그리다 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다가 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끝나요.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얘는 쉬워요. 됐나요? 자, 두 번째 그래프를 좀 보려고 합니다. K가 2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인 2파이 x고요. 1부터 2까지가 됩니다. 1부터 2까지. 맞나요? 1부터 2까지면요. 주기는 일단 1이 돼요. 주기가 1이 돼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나요? 주기 1. 됐나요? 주기 1이면요. 이렇게 이미 한 세트를 그려놓고 오라는 거예요. 됐어요? 한 세트를 이렇게 그려놓고 다시 한 세트를 시작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한 세트가 다 들어갑니다. 아이고, 너무 크게 그렸다. 미안하다. 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자, 요렇게 그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요런 식으로. 자, 세 번째는요. 그러면 K가 만약에 3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3일 때는 3파이 x가 되고 결국 2부터 3까지가 되는데요. 주기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돼? 3분의 2가 돼. 맞죠? 3분의 2라는 거 무슨 말이야? 3분의 2라는 거 한 이쯤이야. 여기서 한 사이클 딱 그려놓고 오는 거야. 그리고 아직 3분의 4 지점에서 또 한 번 쫙 그려놓고 오는 거야. 맞죠? 그리고 3분의 6인 딱 2에서 마무리가 돼서 오는 거야. 한 사이클. 그리고 여기를 다시 몇 등분 해야 돼? 사실은 3등분 해야 되는 거야. 3등분. 3분의 2만큼씩 가야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좀 규칙 혹시 아시겠어요? 그러면 봐봐. 첫 번째 친구는 큰 덩어리 우리가 원래 그리는 거에 하나 절반만 그린 거야. 이 친구는 한 세트 그린 거야. 이 친구는 하나 반 그린 거야. 그럼 예상하건대 얘는 2개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야. 이제부터 앞으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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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그럼 5개는 2개 반 그려야 돼. 2개 반이라서요. 하나. 제 그림은 그래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좀 뾰족해도 봐주세요. 이렇게 그려야 돼. 그림이 아주 희한하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는 위에 있는 친구 코사인 파이 x와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봤어. 마지막에는. 맞죠? 근데 주기가 얘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 2라고 되어 있어. 두 칸마다. 두 칸마다 어떤 함수 그려야 돼? 메롱 함수를 그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교점의 개수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정도 될 것 같네요. 상당히 짜증나는 문제죠? 그래서 옛날 스타일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점의 개수 찾는 문제는 좀 요새는 많이 희미해지긴 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릴 줄 알아야 돼가지고 좀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고. 교점 그릴 때 무조건 그래프 그려야 돼요. 둘 다 일단 쉬운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연립을 원래 해야 되는데 연립해서 점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래프를. 선생님 이거 하면 되잖아요. 저희 뭐 아는 공식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대각 공식 알잖아요. 뭐 이런 거 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장난부터 왜 2까지는 가능해요. 그럼 3부터 3배각 공식 써야 돼요. 원해요? 이거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뭐 알파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또 하면 되긴 하는데 귀찮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럼 4는 더 귀찮고 5는 더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건 제외하자 이거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못해. 지금 이 책을 하는 기준은 미적이 아니야.
수원 기준이야. 그러니까 더더욱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냥 만약 1이었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탄젠트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 이런 것도 있다가 문제가 진짜 못하네요. 이럴 수 있고 한탄. 자, 그 다음 2세트로 가봅시다. 뒤에 110번대 가보도록 할게요. 110번대 질문. 네, 해놨어요. 할 거라서. 네. 그 다음. 일단 없네. 114번, 110번대는. 자, 이렇게만 이렇게 또 풀게요. 114번. 제가 체크해보면서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됐죠? 114번 문제 보면, 선생님 개꿀 문제 같은데요? 이거 누가 못 풀어? 이럴 수 있어요. 왜? 근거 계속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랬다가 정심에다가 안 풀려. 자,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3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는 0이고요. x1, x2 저 적기 좀 귀찮아가지고요. 알파, 베타라고 좀 바꿔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요. 저는 그냥 알파랑 베타랑 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베타, 파이는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예요.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혹시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됐죠? 우리 적어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건 아셔야 돼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건 아셔야 돼요. 알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은 3분의 a입니다. 두 근의 곱은 당연히 3분의 4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일단은.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난 여기 넣으면 되잖아요, 선생님. 알파벳 딱 있잖아요. 넣어볼게요, 이거야. 넣어보면 어떻게 돼? 탄젠트 3분의 4파이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탄젠트 3분의 4파이 180도 더하기 45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럼 1이에요, 이거야. 1이에요. 1이에요. 네,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곱셈 공식 가시면 됩니다. 알파 빼기 베타의 전체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있잖아요. 탄젠트 3분의 4파이가 1이에요. 3분의 4파이가 아니고 60도군요. 미안합니다. 53이네요. 죄송합니다. 어째 이상하다 답이 안 나오고 제가 답이 안 나왔어요 사실. 어제 젊은 스프라는 이렇게 되면요. 그럼 다 했네요. 3은 9분의 a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 이렇게 다 한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러면? 양면에 9로 해가지고 a제곱만 쓰면 절대값 a도 찾을 수 있어요. 왜? 뿔마가 나올 거잖아. 이해됐나요 혹시? 자, 그래서 9 곱하기 27은 a제곱 마이너스 48이 돼서 a제곱 자체가 75인가요? 그럼 a는요? 5루트 3인가요?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나요? 절대값 a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생길 수 있니? 저 무슨 혹시 4AB 세는 2AB 됐어요. 저런 그 실수는 좀 하지 맙시다. 알겠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 문제는 왜 풀어주고 싶었냐면 사실 곱셈을 까먹을까봐 사실 푼 거는 맞아요. 저도 하는 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든지. 그 다음 바로 아래 문제 좀 볼게요. 됐죠? 아래 문제 보면서 또 우리 그래프 해석 문제인데요. 이거는 직접 코사인 제곱을 그린다는 건 아닙니다. 자, 16 코사인 제곱 x-8 코사인 x. 자, 두 분은 저랑 이제 스토를 좀 해놨으니까 k 빼고 다 넘겨진 함수입니다. 맞나요? 그럼 이 문제는 시작부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코사인이라 생각하고 완전 제곱식 또는 미분하세요. 미분해서 극값 찾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함수잖아요. 그죠? 극값 찾으세요. 이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아마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아마 완전제곱식 쪽으로 가니까 제가 완전제곱식 쪽으로 가볼게요. 됐나요? 미분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절반의 제곱이 16분의 1이 붙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16분의 1이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16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인데요. 됐죠? 자, 이 좌표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4분의 1 콤마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됐나요? 여기까지. 혹시 뭐 이상한 거 있으시면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우리는 코사인의 특징은 뭐가 있다? 코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조금 더 위에 있을 것이고 1은 조금 아래에 있을 거예요. 여기 부분을 커팅식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아래 최소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고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24가 나올 겁니다. 문제는요. 일단 됐나요? 그런데 원래 주어진 식는 K가 실근을 갖지 않도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빨간 선과 만나지 않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K를 그냥 위아래 스캔하듯이 왔다 갔다 한다면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으면 안 만나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음수 중에 가장 높은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겁니다. 정수라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고 양수 중에서는요. 양수 중에 최소값은 당연히 24가 되면 안 되니까 25라는 녀석으로 갖겠죠. 그거보다 위에 있으면 정수에서는 되겠죠. 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원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K는 24보다 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원래는. 우리 3차 함수일 때도 어떻게 했어요?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했잖아요. 그죠?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정답이 27일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미분해도 똑같다라는 거 한번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친구 제가 16C 제곱 마이너스 8C라고 얘기할게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32C 마이너스 8은 0이 됩니다. 그럼 C가 될 수 있는 값은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 똑같은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극값 정의로서도 풀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최소값에서 최대값 빼나가는데 25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건 이제 27이 맞죠. 플러스 1을 빼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최소값이 25죠. 양수의 최소값이니까. 문제 자세히 양수의 최소와 음수의 최대잖아요. 표현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애매하게 좀 돼 있었습니다. 보통 어떻게 줄 거예요? 양수의 최대값을 얼마나 A라 하고 음수의 최소값을 뭐 B라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나중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거기다 MM 돼 있긴 하지만 그 MM이 좀 헷갈리잖아요. 보통 A, B랑 많이 줄 겁니다. 됐죠? 그리고 제가 또 할 거 보통 나온다는 문제가 118번. 이제 그런 유형을 여러분이 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118번 문제 보시면요. 그림 잘 그리고 싶다. 자, 일단 여기가 전체 30도로 되어 있고요. 문제 나온 것만 좀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AC가 3이고요. 여기가 3이고요. 그 다음에 BD? 여기가 일단 2, 그새 까먹어. 그리고 우리 구해야 되는 거는 DAB라는 각이에요. DAB 각이 여기예요. 여기. 이 각을 저는 세타라고 좀 얘기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되셨습니까? 됐죠? 근데 어렵게 보이잖아요. 되게. 그쵸? 되게 어렵게 보이잖아요. 뜯어보면 되게 쉬워요. 뜯어봐야 쉬운 거예요. 자, 일단 이런 문제 나타나면 우리 첫 번째로 뭘 체크해줬으면 좋겠냐면요. 원이랑 이제 결국에 대한 게 정말 많아요. 사실 문제 중에서는. 그러면은 가장 먼저 했으면 좋겠는 것은 중학교 내용이 뭐가 들어갔을까? 대표적으로 원주가
같은 호에 대해서 원주각은 같아야 된다. 됐죠? 두 번째는 닮음.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닮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AA 닮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까지 응용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 됐죠? 그렇다고 여기 딱 봤더니 선생님 이 세타랑 같은 각도 지금 보이는 건 없고요. 호가 BD밖에 없거든요. BD에 대한 호는 같은 데가 없거든요. 또 일단은 그렇죠? 그렇다고 30도에 대한 각도가 또 같은 데가 있습니까? AC의 호에 대해서 없습니다. 어디든 없습니다. 일단 중학교 지식을 쓸 수 있는 곳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배웠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럼 사인 법칙은 언제 사용해요? 라고 한다면은 선분과 사인에 대한 비율을 알 때 또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을 때를 사용하고요. 코사인 법칙은요 기본적으로 3개의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2개의 변과 1개의 각이라든지 3개의 변이라든지 그런 모든 걸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기본적으로 의미가 좀 달라요. 걔네들. 그럼 얘는 뭐 써야 돼요? 이거요. 제가 왜 하필 빨간색으로 세트를 맞췄는지 아세요? 빨간색은 빨간색. 저는 저기서 사인 법칙을 사용해요. 세팅되는 겁니다. 그걸 뭘 구하려고 했을까?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걸 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즉 지금 선생님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삼각형 ACD와 삼각형 ABD의 뭐는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고 싶은 거야? 얘가 외접원의 반지름은 같습니다라는 것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야. 이해됐나요? 외접원의 반지름. 이렇게 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R은이라고 해서 내가 시작을 한번 해볼게. 이 R은 사인 법칙 써보겠다는 거야. 먼저 어디? 빨간 쪽에서 사인 30분의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인 법칙은 사인 세타분의 A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 쪽을 봐봐. 파란 쪽도 세트를 내가 맞춰놨어 일부러. 파란 쪽도 세트를 내가 맞춰놨다. 어떻게? 사인 세타분의 2루트 5 하는 순간 문제가 끝나버린 겁니다. 문제가 끝나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x자로 곱하면 되죠. 사실은 x자로 곱하면 되니까 3 사인 세타는요. 얘가 2분의 1이니까 곱하면 루트 5가 됩니다. 그럼 사인 세타가 얼마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3분의 루트 5. 삼각형을 딱 그려가지고 3분의 루트 5. 그럼 나머지는 2. 그럼 탄젠트는 문제에서 탄젠트 구하라 했단 말이야. 하필. 탄젠트 세타가 얼마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야? 2분의 루트 5를 얘기하고 싶었고 제곱해줘. 이해됐어요? 뜯어보면 별건 아니라고 사실은. 근데 거기 뜯기까지가 어렵다고. 그래서 선생님의 루트를 좀 기억해달라는 거야. 먼저 중학교 지식은 없을까? 그 다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써보려고 해봐야 또 뭐가 동일할까?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깔끔하게 120번까지만 하고 쉴 건데요. 119번 체크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음에도 질문 더 받을 겁니다. 혹시 더 풀어오신 분들 중에서는 나중에 선생님 앞쪽에 질문해도 돼요? 하면 해도 됩니다. 알겠죠? 119, 120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